전 이제 80년대, 90년대 때 이제 그 다 걸쳐가지고 미국에 있잖아요. 김치를 먹으면은 전 학교 등교를 못했어요. 한국의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한국의 연예인도 너무 멋지고 한데 이 음식이 한국에서 유행을 하는데 그럼요. 네.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K푸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밥 안 먹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미국인들이 첫 반응이 그겁니다. 바다에 있는 잡초를 왜 먹냐? 근데 요즘은 그거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뭐 김치를 먹으면 다 해방된다. 코로나도 해방되고 메르스도 해방되고 막 이상한 막 음모론. 이상한 컨텐츠도 막 만들고 그랬어요. 뭐 옛날에 무슨 만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되게 막 욕먹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로 소문난 한국의 콘텐츠들. 그렇다면 이 소문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과거에서 현재로, 한국에서 세계로. 소문난 이야기, 안녕하세요. MC 이경은입니다. K푸드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한국의 밥상, 언제부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걸까요? 오늘은 삼국시대의 외교잔치부터 지금의 불닭볶음면까지 우리나라 맛 뒤에 숨은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봅니다. 오늘도 역시 특별한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고정관념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작가 오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K푸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양한 K푸드가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저는 특히 불닭볶음면을 전 세계인들이 매운데도 좋아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좋아하지 않는데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서 그런 반응들을 보면 네. 뭐 저 나라에는 저 정도 매운 게 없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 반응도 좀 되게 놀랍게 느껴지곤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그냥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는데 이게 참 그 맛이라는 것이요. 이 트렌드가 정말 획 바뀐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전 이제 80년대, 90년대 때 이제 그 다 걸쳐가지고 미국에 있잖아요. 김치를 먹으면은 전 학교 등교를 못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피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숙사에서는 싸운 적도 있어요. 그때는 김치를 먹으면은 아우 이렇게 매운 걸 왜 먹냐. 근데 요즘은 그거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입맛이 변할 수도 있겠죠. 입맛이 변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방송에서 막 자기 거 불닭볶음면 먹는 거 막 보여주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데 먹방 네. 보여주는데 그 외국인들 한국의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한국의 연예인도 너무 멋지고 한데 이 음식이 한국에서 유행을 하는데 그럼요. 네.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맛 이전에 문화라는 게 먼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좋으니까 맛을 보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불닭볶음면이 전파가 된 것처럼 과거에도 우리 음식이 전파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삼국시대부터 한국 음식이 난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은 발견과 발명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은 어떤 운이 결합을 하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을 만든 사람 이런 건 없거든요. 거기에서 맛있는 된장과 정말 맛있는 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또 발명돼야 되거든요. 이때 뭘 더 집어넣어야 된다. 온도를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지만 매뉴얼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류를 하니까 특히 백제는 이제 일본과 교류를 많이 하니까 거기도 비슷하게 뭐 콩으로 뭘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먹어보니까 아니야. 야, 그 들어보니까 야, 그게 빠졌잖아. 그 순서가 우리의 순서를 전수를 하면서 어떤 발효 음식이 좀 더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백제 요리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뭐 전수를 해줬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요리사라기보다 교류를 하면 여러 이제
그 장인들이 갈 거 아닙니까? 뭐 목공수도 갈 거고 그럼요. 이제 팀이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리하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한 팀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짜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1882년 임오군란 때 이제 그 이 90군대를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오장경이 이끄는 청나라 육군이 연태를 출발해 가지고 제물포에 도착을 했어요. 그 청나라 군대들에게 요리를 해주기 위한 요리사가 따라 들어와 가지고 산동반도에서 만들어진 패스트푸드인 그 짜장면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콩의 원산지는 만주예요. 만주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콩을 발효시킨 뭐 된장이든지 아니면 메주든지 아니면 나또든지 이거를 처음 만든 거는 만주 지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내려와서 이게 또 그 큐슈로 넘어가서 일본 열도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추론인데, 저는 일본이 정말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쌀 문화예요. 쌀 농사예요. 쌀이 의외로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요. 그 기술을 도레인이라고 하죠. 일본에 건너간 도레인들이 일본에게 벼농사 기술을 전달해 줬다. 일본인들이 거기에 고마워해야 돼요, 솔직히. 그 왜 그러냐면 그 밀은 진짜 세상 편하게 자라거든요. 네. 밀은 어디서든 잘 자라고. 근데 쌀은 조금만 잘못하면 다 망쳐버리는 것이고, 또 이제 쌀이라는 거는 발음이 쌀 맞나? 살이요, 살. 쌀이라는 거는 이게 혼자 못 먹잖아요. 밀은 그 자체로 네. 주식이 되지만, 그러면 쌀 반찬을 항상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된장, 간장도 그렇게 장 문화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방식이, 왜냐하면 밥만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쌀 문화가 전수된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먹을 것인가도 함께 전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 이식이 된 건 네. 아니지만 좋은 기술이 건너간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죠. 반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조선시대 때는 밥상에 올라간 그 반찬 가짓수, 음식 종류만 봐도 이 신분과 계절을 알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흔히 말해서 그 제주도에서는 옛날에 그 진상품 바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너무 많이 가니까 출육 금지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제주 사람들이 이제 육지로 못 가도록 하는. 이제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복 따다 다 죽는 거예요. 전복 따다. 어떤 가짓수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과연 평범한 사람들이 접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왕은 뭐 12첩 반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왕은 먹을 것이 많은 거고, 근데 일반적인 서민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단촐하게 먹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국사 시간에 왕은 12첩 반상을 기본으로 먹고 드시고, 그 다음에 서민들은 3첩 반상, 이렇게 제가 그 평균화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요? 저는 그러면 노예군요. 저는 라면에 김치 하나만 먹거든요. 이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이게 그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선의 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군주는 검소함이 그 미덕이거든요. 그 정말로 이제 영조임금 같은 경우에는 반찬 한 3개, 4개로, 그 정말로 성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에다 밥 말아 먹었어요, 그냥요. 그래서 그 방금 우리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찬 개수보다는 내가 뭘 먹고 싶었을 때 그것이 공급이 가능했냐 안 했냐, 이걸로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소 같은 거를 먹고 싶으면 소라도 집에 있는 소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정말 엄격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농사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병든 소를 확인하고 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막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르던 소를 막 논두렁에 막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 부러졌어, 얘 못 움직여,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그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기를 치다 걸려가지고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차이, 그러니까 뭐 왕이 먹는 음식이냐, 서민이 먹는, 백성이 먹는 음식이냐, 그런 어떤 무슨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한쪽은 그러니까 하루라도 제대로 먹으면 행복한 거고, 이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임금은 먹는 걸로 행복을 느끼는 단계가 아닌 거죠. 이건 일상적인 거니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또 요리도 잘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 요리사를 요청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그 명나라 이제 선덕제가 이제 기록에 따르면 그 조선 두부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두부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사 여성들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보내라라는
기록이 있는데 근데 이게 있어요. 왜냐면 두부가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에서 만든 두부를 명나라까지 베이징까지 가져가면 다 썩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덕제라는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 조선 사람이었어요, 여인이요. 그래가지고 추론이 가능한 게 뭐냐면 그 조선 여인이 그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에서 자기의 고향 음식인 조선식으로 만든 두부를 만들어 줬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었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좀 더 먹고 싶다 해가지고 만들게 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솔직히. 합당한 추론이네요. 그리고 이제 일관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관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은 그러니까 발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중국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깔볼 수 없는 거죠. 아유, 대단한 나라다. 음식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의 정서로 보면 명령이었겠죠. 야, 맛있다. 만들어라. 이렇게 좀 명령이었겠죠. 이게 명나라 황제가 경상도 사투리 썼습니까? 지금 이 컨텐츠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와 함께합니다. 네, 요즘은 그 음식 전파에 유튜브 먹방이나 또 요리 예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K 컨텐츠를 사랑하는 일인으로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음식 먹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또 K 푸드가 또 인기가 많아진 게 아닌가 또 연관성을 생각해 봤는데 방송이 지니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요. 그 몰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냥 재밌다가 아니라 체험해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같은 경우는 네.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뭘까?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편견을 가지고 있었겠죠. 뭐야 저거 뭐 불량식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겠지만 이제는 이것이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을 했었구나라고 하면서 경험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어떤 K 컨텐츠가 좋아서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음식을 나도 이제 접해봐야겠다 이러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편의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의점 음식이나 이 레토르트 한식이 그 동남아 그리고 미국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그 나라의 가장 평균적인 그런 그 시민들이 이제 가장 편하게 뭘 먹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가면은 특히 이제 일본 편의점 털이를 자주 해요. 가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평상시에 뭘 먹고 있나, 그다음에 특히 점심 시간에 간단하게 뭘 먹을 수 있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에 왔을 경우에 일단 편의점에 간다고 보고 이것도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K푸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밥 안 먹은 거 아시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느꼈어요. 김이 김, 파래, 톳, 미역, 다시마 다 영어로 뭐게요? seaweed예요. 바다 잡초예요. 다 잡초에 이게 weed요. 그래서 김밥을 만약 저희가 먹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미국인들이 첫 반응이 그겁니다. 바다에 있는 잡초를 왜 먹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롤이거든요. 그럼 김 벗겨내서 먹어라. 누드김밥이요. 그런데 일본도 못했던 이 김밥 문화를 K푸드가 했다 이거죠. 김밥 지금 미국에서 잘 팔려요. K푸드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게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담긴 우리만의 그 정서, 한국인의 소울도 또 한몫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약간 해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막 관광 다니는 그런 프로를 보고 있으면 조금 약간 지겨울 정도로 네. 삼겹살 집에 데리고 가잖아요. 한국에 오면 삼겹살을 먹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삼겹살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좀 재밌는 걸 제가 좀 느꼈는데 이게 시끄럽잖아요. 고기 팍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연기 흡입기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 거리를 이 대화를 할 때 소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서로 목소리가 커져요. 일단 소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약간 뭐 소주도 한 잔 들어가고 하면 그 이야기가 되게 단순해요. 미안하다, 수고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쉽게 하면 되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상에서 한번 뱉었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사과를 한다든가 격려를 한다든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그때 그 소음의 틈을 타서 정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단순해요. 막 거기서 너무 진지한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안 먹는 부위를 우리가 먹는다. 그게 아니라 유독 어떤 음식을 먹으면 평소에는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더라. 그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음식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음식 문화라는 것이 성립되는구나. 똑같은 돼지고기라고 하더라도 한 근 끊어와가지고 식당에서 먹는 거랑 집에서 먹는 거랑 혼자서 맛이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물어보면 포장마차래요. 아, 그러니까 왜 허름한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드럼통에 앉아가지고 뭘 먹냐. 얼마 전에 이제 LA를 갔는데 거기도 포장마차가 있어요. 아, 네. 영어로 텐트 바라고 하더라고요. 텐트바. 텐트 바. 우리나라 포장마차처럼 생겼나요? 그게 불법이에요. 길거리에다 만들면 이게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건물 안에 넣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안 나. 그래서 얘기했죠. 진짜 텐트바의 오리지널 필링을 느끼고 싶냐? Come to Korea라고. 이렇게 K푸드가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또 성장을 하고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한국의 음식을 강조하다가 망신당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망신? 김치의 우수성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김치 맛있는 건 좋아요. 근데 뭐 김치를 먹으면 다 해방된다. 뭐 코로나도 해방되고 메르스도 해방되고 막 이상한 뭐 음모론. 이상한 컨텐츠도 막 만들고 그랬어요. 뭐 옛날에 무슨 만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되게 막 욕먹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좀 되게 수준 낮은 접근이죠. 저는 그거는 정말 김치의 어떤 좋은 맥락을 전달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도 먹어봐라고 접근을 해야지. 이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게 바로 K푸드야.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조금 역효과가 날 것이다. 음식이 여기까지가 어느 나라 음식이고 여기까지가 다른 나라 음식이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약간 그 국제와 세계와 약간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료는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제 우리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포용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라멘 하면 이제 일본 음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미소라멘, 뭐 소유라멘. 라멘은 중국 음식입니다. 맞아요. 역사가 한 100몇 년밖에 안 돼요. 라멘이요. 근데 이거를 일본 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소울푸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뭐 이거 중국 음식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짜장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먹고 싶었습니까? 졸업식 날, 뭐 이사하는 날뿐만 아니라 외식은 무조건 짜장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추억을 줬던 이 음식, 짜장면, 짬뽕 같은 거를 이제 쿨하게 우리나라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물론 시작은 화교가 있지만 우리 음식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홍보하는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K푸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제 K푸드는 문화를 먹는 경험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이야기 다음 화에서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